2022년 10월에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라는 거잖아요. 다음해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거의 대부분 늘 올랐어요. 11월 말에 추가 매수, 12월 말에 추가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네, 강한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신간을 출시하셨는데 상당히 잘 나가더라고요. 바로 베스트셀러에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원래 경제 경영 1등을 할 수도 있었는데 또 이제 김남도 교수님이 밴드 2023인가? 그 책을 내서 진짜 하나만 좀 늦게 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근데 그 책은 한 11월 달 정도에 나오는데 이번에 좀 빨리 나온 것 같긴 하네요. 왜 10월에 나오고 있어요? 10월에 나와야 되는 거 어떻게 빨리 됩니까 이게 도대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책이 도대체 무슨 그 냄비 받침인가 하고 보긴 봤는데 근데 은근히 읽어보니까 그 책도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오른손이 그 책을 살려고 하다가 왼손이 막았죠. 경쟁자를 도와준 거야? 막 하면서 막았죠. 그래서 순위를 올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네. 저희 채널에 5월 달에 나오셨어요. 네, 3번째입니다, 지금. 네. 5월 달에 나오셨는데 그때 네. 의미심장한 말씀 하셨죠. 최근에 주식 다 팔았다. 뭐 50월 50지요? 그런 말 했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주식시장의 계절성 얘기를 네. 하면서 이게 11월부터 4월까지가 좋고 네. 5월부터 10월까지가 안 좋다.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좀 계절성 그런 네. 거에 기인을 해서 사실 다 팔고 나는 이제 10월 정도에 다시 살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600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팔았을 때가 한 700 정도였고 이제 왔을 때 600 정도였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6월 달에 한번 레벨 다운되고 최근 9월 달에 한번 또 레벨 다운됐죠. 그래서 정말 한 그때 대비로 한 20% 정도 지수가 네. 추가적으로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또 최근 들어서는 그때 말씀하신 논리에 비견을 해보면은 매수 타이밍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한번 또 최근에 출시한 그런 책에 나와 있는 전략과 함께 한번 알아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책 얘기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네. 우리나라의 또 명실상부한 퀀트 투자의 대가시잖아요, 사실. 그럼 과찬이시고요. 저 말고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책에서 보면은 최근에 워낙 이 매크로 이슈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어지럽다 보니까 네. 이 마켓 타이밍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텐데 네. 그 책에다 그 부분을 실어주셨죠. 네. 컨트롤 마켓 타이밍을 잡는 전략 4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그렇다면은 그 마켓 타이밍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켓 타이밍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가장 간단한 거는 가격을 보고 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이 책에서는 딱히 다루지 않고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곳에 좀 많이 나와요. 동적 자산 배분 뭐 이런 걸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많이 오른 공격형 자산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사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공격형 자산들이 주식이잖아요.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 하면 그거 싹 팔아버리고 안전 자산으로 도망가는 거. 그게 한 가지의 마켓 타이밍이고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최신 기간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뭐 그게 예를 들면 한 달일 수도 있고 석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어떤 주식이 이제 우리의 투자 유니버스에 포함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전략이 다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안전자산 그럼 몇 개냐. 어디 투자하는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동적 자산 배분에 지금 전략이 50개가 넘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이 좋으면은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쪽으로 들어가고 장이 약하면은 주식에서 다 빠져가지고 안전 자산으로 넘어가는 거.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은 전략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제가 딱 한 마켓 타이밍 전략만 썼어요. 11, 4, 천국, 50지요. 그러니까 계절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나눴던 그런 타이밍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매크로를 가지고도 당연히 마켓 타이밍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금리가 이제 오를 시기에는 주식을 팔고 채권을 들어갔다가 뭐 예를 드는 거죠. 네. 또는 뭐 그 금리를 쓸 수도 있고 뭐 경제 성장을 쓸 수도 있고 실업률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매크로 지표를 통해 가지고 마켓 타이밍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홍춘우 박사님이 책을 하나 내셨는데 거기서도 미국 소비를 가지고 이제 내수주를 살 것인지 수출주를 살 것인지 스위칭하는 그런 마켓 타이밍 전략을 만드셨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네 번째는 그거 말고도 수많은 기타 등등 전략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투자자들의 심리를 가지고 마켓 타이밍을 하는 방법도 있고 수급을 보고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전략들이 있는데 저는 이 책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고 이제 너무 책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11월 4월에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하고 5월 10월에는 적극적으로 안 하는 그 기절성 전략 딱 하나만 썼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할로윈 전략.
맞나요? 할로윈 아, 그렇죠. 할로윈 전략. 어. 네, 그렇죠. 그게 왜 할로윈 전략이죠? 근데? 할로윈이 10월 말인데, 이제 그 할로윈 때 주식을 사가지고 6개월 후에 파는 전략이기 때문에 할로윈 전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네. 10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4월까지죠? 그쵸. 사실 뭐, 네. 11월부터 네. 4월까지 주식이 좋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11월 수익을 먹으려면은 10월 마지막 날에 들어가야겠죠. 물론 정확히 말하면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10월 마지막 주부터 보통 주식이 오르기 때문에 뭐 한 10월 26일이라든지 뭐 그때쯤 들어가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5월부터 10월까지는 안 좋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4월 근데- 말부터 주식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5월부터 10월까지 전반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식 수익이 전반적으로 안 좋죠.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추가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긴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그러한 계절성이 발생을 했어요. 네. 실질적으로 한 4월 달까지 1월 달에 1, 2월 달에 좀 빠졌다가 네. 4월 달에 좀 반등이 나왔다가 사실 5월 달부터 안 좋았거든요. 계속해서. 네. 그런데 이러한 패턴이 발생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역사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반복됐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라든지 근거를 좀 알아야지 이렇구나 하면서 사실상 사람들이 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뭐 사실 저는 꼭 근거를 몰라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론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그 12월 말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3, 4월에 그 배당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배당이 재투자되면서 3월부터 4월까지 주식 수익이 높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사실 보면은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국 주식시장의 수익이 제일 높고요. 예를 들면 커스닥 같은 경우는 그 한 달의 수익이 나머지 11개월 수익보다 더 높습니다. 사실 커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만 딱 투자하고 나머지 11개월은 안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게 이제 심지어. 네. 1년 365일 투자하는 것보다 딱 한 달 정도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과가 좋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묘하죠.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11월, 4월에만 투자를 하고 5월, 10월에는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5월, 10월에 예금을 한다든지 뭐 채권을 산다든지 그런 방법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 사람들의 뭐 기분 이런 것도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보통 뭐 봄에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12월, 1월에 뭐 뉴이어 크리스마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말도 좀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중앙은행이 보통 4분기에 돈을 많이 풀더라. 뭐 헬로윈도 있고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소비 좀 하라고 이제 돈을 막 푸는 이제 그런 경향도 좀 있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돈을 풀면은 채권 금리도 좀 낮아지고 이제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주식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효과가 좀 있다라고 말을 하고 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는 그 다음 해에 대해서 그 나쁜 전망을 좀 덜 내는 편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도 자 여러분 내년부터 우리 다 마감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이거 1월에 하지 않고 보통 한 4월, 5월, 6월쯤 와가지고 올해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분기의 어닝이 보통 가장 높대요. 1, 2, 3, 4분기 합쳐보면은. 네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1분기가 이제 1, 2, 3월이니까 한 4월까지 주식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그 어닝이 나오는 게 보통 4월, 5월이니까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수많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저는 솔직히 완전히 그럴듯한 나한테 딱 꽂히는 그 이유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건 상관없죠. 투자만 해가지고 돈만 벌면 되죠,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유는 많이 있어요. 네. 그 말은 좀 공감이 돼요. 네. 뭐 연말 연초 되면은 다들 약간 그렇잖아요. 그때 그 공부 좀 하고 자기 네, 좀 개발도 하고 회피하고 주식 좀 사고 싶고 그쵸. 작심삼일 이런 거 해야죠 좀. 네.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약간 좀 여러 가지 팩트들이 약간 좀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주식 같은 경우에 심리가 한 네, 70, 그렇죠, 80% 그럼요. 정도 네, 차지한다고 그럼요.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녹아나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자 그래서 말인데 이제 10월이 점점 다가오죠. 10월 네. 말이 다가오죠. 10월 말이 그렇죠. 네. 말씀하신 그 주식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 다가온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 또 작가님이 올리신 영상 중에서 네. 20년 만에 기적의 매수 시그널 3개가 겹쳤다. 그렇죠. 우주의 기운이 세계 합치는 이제 그게 오는 거죠, 그죠? 네. 네네. 그 우주의 기운은 뭐냐면은 네. 그 레리 윌리엄즈라는 사람이 그 이제 20년 전에 책을 냈어요. 그 20년 전에 책을 써가지고 제가 10년 전에 그 책을 읽었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첫 번째, 2로 끝나는 해에 주식시장이 보통 저점을 형성한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네. 그 확실한 거는 저는 솔직히 지금이 저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쵸. 확실히 올해가 저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작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일단 그게 일리가 하나 있고, 물론 그분의 말은 저점 후에는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죠, 물론. 왜냐면 이제 저점에서 다시 떨어지면 저점이 아니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점 찍고 이제 올라간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중간선거 이론. 그거는 그 레리 윌리엄즈와 네. 그리고 켄 피셔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보통 저점을 찍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11월 4월 그거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2로 끝나는 해 같은 네. 경우에는 그냥 뭐 그렇다라고 그냥 넘길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고. 그거는 레리 윌리엄즈도 솔직하게 말해요. 자기 왜 그런지 모른다. 그렇죠. 예를 들면 경제에 내가 잘 모르는 깊은 10년 사이클 패턴이 있는지 본인도 잘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어쨌든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그게 이제 늘 거의 맞더라. 왜냐면은 이분이 이 패턴을 찾아낸 게 언제냐면은 자그만치 1962년이에요. 이분 투자한 지가 60년 됐거든요, 진짜. 그래서 62년에 본인이 그걸 발굴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188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그거를 연구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 연구를 보고서 에이 설마 이게 맞겠어 하는데 72년에도 한번 바닥에 왔고 82년에도 바닥에 왔고 이제 2002년에도 바닥에 왔고 그랬거든요. 닷컴 버블 이후에 이제 그때까지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거 보고서 아, 이거 맞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본인 책에 넣은 거죠. 그래서 저도 10년 전에 그 책을 읽을 때 아,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넘겼는데 근데 이제 2022년에 오니까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럼 제가 이번에 이제 2022년 여름에 제가 독일에 놀러 갔거든요. 네. 책방에 갔는데 그 책이 독일어로 번역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책의 기본 메시지가 2022년 10월에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라는 거잖아요. 20년에 한 번 그 기운이 모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그 책을 번역해가지고 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그때 보고 아, 그치, 이 책이 있었지 하면서 그때 봤죠. 네. 그렇다면 이제 중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네.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 그거는 가능해요. 설명이.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거는 이제, 켄 피셔가 설명을 잘해줬는데, 이분 말씀은, 일단 폴리틱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정치라는 단어. 거기서 폴리가 많다라는 뜻이고, 틱이 왜 우리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거래요. 한마디로 이런 거머리 새끼들이 모인 이제 그 잔치판이 이제 정치라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머리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미국 대통령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대통령은 사기꾼이다. 그래서 사기꾼이 이제 대통령 선거 전에 하는 말과 네. 그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하는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다 똑같죠, 뭐. 왜냐면 뭐 솔직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뭐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네. 네, 그건 맞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 1, 2년 차에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불확실성이 극대화돼서 시장이 보통 안 좋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대통령 1년 차, 2년 차에 그 베어 마켓이 온 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가 되면은 이제 대통령을 뽑은 그 당의 그 지지율이 보통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이니까 보통은 중간 선거 때 민주당이 좀 표를 잃게 되거든요. 공화당이 올라가고.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드럭 또는 레임덕 현상이 나타납니다. 3년차, 4년차예요. 그거를 시장이 매우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왜냐면은 이제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하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막아버리고, 국회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막아버리고 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변화가 없어서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된다. 그래서 중간 선거가 끝난 그 다음 해에는 미국 주시장이 거의 대부분 늘 올랐어요. 2015년에만 살짝 떨어졌는데 그것도 마이너스 2% 정도.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대통령 3년차,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있는 다음에 주식이 늘 올랐어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켄 피셔가 설명을 했죠. 그리드럭이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미국 주식 상승 확률이 83%, 이 얘기는 뭐에 근거한 거죠? 아, 그것도 켄 피셔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켄 피셔가 그래서 실제로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4분기에 주식이 오를 확률을 계산을 했어요. 그게 83%였고, 그리고 그 다음 해 1분기, 2분기 주식이 오를 확률은 한 85% 정도였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83%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물론 이거는 당연히 그 6번 하면은 5번 들어맞고 한 번은 안 맞겠죠. 그게 올해일 수 있나?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살짝 나눈 사담이긴 한데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가지고 어떤 거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다 한들 네. 이제 약간 구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은 끝났다. 이제 그런 시장은 아예 끝나버렸다라고 이제 레이 달리오가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브리지먼트 최대 저는 헤지펀드. 사실 레이 달리오 책을 다 읽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실제로 존경하긴 하는데, 근데 좀 미치신 것 같습니다. 노망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도 그만두신 것 같은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뭐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자 제가 그분의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네. 자 그분의 말씀은 한마디로 인류의 생산성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도 결국 영원히 이렇게 우상향 사이클을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주식시장이. 왜냐면 거기에 크레딧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산성은 계속 끝없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크레딧, 그러니까 신용이 많이 투입될 때가 있고, 그때는 보통 주식시장이 요 라인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신용이 빠질 때, 요즘 같을 때, 그때는 당연히 이 선보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직선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지그재그형으로 우상향 한다라는 건데, 네. 아니, 근데 당신이 그만둔다고 인류의 생산성이 절대로 이제 성장을 스톱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인간의 과학과 학문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사실 뭐 인간이 뭐 아는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암 따위도 못 고치는데. 그렇잖아요. 유전자도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인간의 생명이 아직도 100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우리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AI도 접목되고 뭐 이러면은. 그렇죠. 뭐 말하는 소리 한가. 네, 그렇죠. 물론 그 이제 과도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면은 뭐 이 인류 역사상 보면은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다른 문제로 뭐 10년, 20년 동안에 주가가 안 오른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 고평가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원래 한 이런 식으로 쭉 45도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가다가 다시 우상향 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히 가능한데, 근데 뭐 영원히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우상향이 끝났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려하는 바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탈중국 네. 이 발생을 하면서 또 미국에서는 리쇼어링을 하고, 그렇다면은 사실상 좀 물가가 싼, 인건비가 싼 그런 곳에서 생산을 해야지 효율적인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물가가 비싼 그런 곳에서 생산이 되다 보니까 물가는 뭐 장기적으로 약간 높은 상태를 고착시킬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저성장과 그 다음에 고물가가 맞물려서 자산 시장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흐름이 상당히 이어질 것이다.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사실 다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생산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생산을 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그럼 일시적으로 물가가 확 올라가겠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계속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물가대로 그냥 갈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죠. 당연히 일시적으로 몇 년 동안에 과도기가 있고, 이제 세계화가 이제 탈세계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이 세상에는 뭐 1차,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긴 그래프로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거든요. 이제 보면은 이제 경제가 이렇게 쫙 우상향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쭉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게 보통. 보니까. 그런 것들 로그 그래프로 보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로그 그래프 빠졌다고. 보면은 그 전쟁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 거 맞긴 맞는데, 근데 경제 큰 흐름으로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게. 네. 인류의 생산성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아무튼 좀 긍정적인 또 이렇게 사고를 가지시고 그럼요. 이 주식시장에 임하시는 것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성과를 가져오잖아요. 사실 10년이나 20년 후에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지금 세상을 보면은 네. 야, 저 원시인들 어떻게 저렇게 살았나? 저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말을 할 거거든요. 맞아요. 100년 후에 가면은 그럼 비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진짜. 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한 1900년 귀족들이나 왕들보다 사실 더 잘 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것만 보면은. 네. 네. 근데 100년 후에도 똑같을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게 다 누가 만들겠어요? 다 기업들이 만드는 건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 다음에 약간 좀 균형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은 계속 영원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뭐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튼 그럼 10월 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들어가야죠. 10월 말에 다시. 네. 알겠습니다. 또 언제 또 모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네. 모셨을 때 좀 웃으면서 그런 대화 네. 나눴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이제 요번에는 들어갈 때 테크닉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0% 정도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그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걔가 한 80% 정도 현금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러고 있고, 왜냐면 지금 최근에 모멘텀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야, 주식에서 빼, 안전자산 들어가 있고, 근데 나머지 60%가 남는데 요거를 제가 개별주 콘트에 담그려고 해요. 근데 저도 이제 10월 말에 그걸 전부 다 담는 게 아니라 10월 말에
그게 3분의 1 정도 들어가 봐가지고 여기서 주가가 팍 폭락한다 그러면 손절하고 나갈 거고요. 근데 이제 제 예상대로 이제 오르면은 11월 말에 추가 매수, 12월 말에 추가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물론 가장 재수 없으면은 이게 19월에서 들어갔다 1월에 팍 빠지는 게 이제 가장 그 배드 시나리오이긴 한데 그렇죠, 그럴 수 그 모든 거를 사실 다 이제 감안하고 할 수는 없죠. 그럼 물론 그때는 또 손절을 할 겁니다. 이제 진짜 10월, 11월, 11월 들어갔는데 1월에 빠졌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때 손절해야죠. 그러면 또. 예. 확실히 약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네, 그렇죠. 부분들. 대응 전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막 10월부터 산다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올인해가지고 또 막상 올인했는데 빠질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죠? 당연히 빠질 확률은 늘 존재하고 그 확률이 심지어 그렇게 낮지도 않습니다. 네.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그 약간 팔로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작가님 채널 가가지고 한번 보시면 주기적으로 올려주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 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